자, 전해드린 대로 탈주범 김길수 도주 63시간 만에 이제 의정부에서 검거가 됐죠.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젯밤 이 경찰에 압송된 김길수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망치셨어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셨습니까? 지금 신경이 어떻습니까? 숟가락은 우발적으로 먹은 건가요? 그러면 왜 드신 거세요? 자, 지금 직접 보신 대로 이 김길수 도주 과정 중에 옷가게에서 구입한 검은색 점퍼와 바지 차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김길수 검거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조금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김길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게 고속터미널이었죠. 그렇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위아래 옷으로 사서 갈아입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지방으로 도주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김길수 같은 경우 도주를 시작하고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이 이번에 검거될 때 통화를 했던 그 여성, 뭐 여자친구로 알려져 네. 있는 그 여성입니다. 일단 택시비하고 10만 원 정도 현금을 받고 그 뒤로 이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가 다시 이 의정부로 가서 네네. 어젯밤 9시 15분쯤에 여자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고요. 예. 그 전화를 거는 순간 사실상 이제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통화 이후에 의정부원구 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이제 순찰차가 이제 바로 따라 붙었고, 순찰차가 보이니까 바로 뒤를 틀어서 도망을 가다가 한 40여 미터 도망가다 검거가 됐는데 거기서 뭐 저항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길수가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에 다시 처음 도주해서 첫 번째 왔던 장소였던 의정부에서 검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도주 63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예. 수사 여건상 뭐 빨리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좀 따져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4일 오전 6시 20분 정도에 김길수가 탈주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6일 밤에 잡혔으니까 사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인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제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교정당국이 신고가 좀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상황상에 빨리 잡혔는지 또는 더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요, 김길수 이제 도주 과정 중에 이제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만 미용실에 들렀다가 옷을 사입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상당히 여유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탈주범이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운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런 여유로워 보이는 행각 때문에 63시간을 버틴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금방 검거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네. 도시의 많은 사람들 속에 녹아들어 있으면 오히려 검거가 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저 첫 번째 사진이 저희가 이제 김길수가 도주했다고 했을 때 첫 사진인데 그렇죠. 네. 자세히 보시면 지금 검거돼 있을 때 모습하고 정확하게 딱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어렵겠어요.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저렇게 마스크를 쓴 김길수가 그냥 미용실에 들어서 머리를 자르면 미용사분께서 김길수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면.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대중들에게 인지가 됐던 색깔은 저 가운데 있었던 저 베이지색 그 후드였는데 예. 그 뒤에 다시 또 옷을 갈아입었죠. 네. 사실 뭐 대중들이 저 부분을 완전하게 캐치업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녹아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거가 더 늦어진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김길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거된 장소는 경기도 의정부였거든요. 그 사이에 김 씨 행적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길수가 정말 이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이 고속터미널역이었고 당시에 이제 입고 있던 옷도 이제 사진으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네. 그 이후에도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주 당시에는 병원 직원들이 입는 이제 푸른색 옷을 입고 있다가 그 후에 베이지색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힐 때는 검정색 상하이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네.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지금 조력자들한테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현금만 결제를 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추적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선 변호사께서 아까 고속터미널까지 간 것이 혹시 이제 지방으로 가겠다라는 것을 사인을 주고 옮긴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 도주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김길수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는 상황입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길수 같은 경우는 15살이었던 2002년부터 특수강도 미수 범죄를 저지르고 예. 이번 사건 특수강도를 저지르기 한 10여 년 전에 특수강도 강간의 무고죄로 징역 6년 또 4개월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은 대중들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도주 자금 같은 게 떨어질 경우 추가 범행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 불안이 컸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조사를 통해서 혹여라도 그 사이에 어떤 절도 등의 범죄를 행했는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다행인 것은 김길수와 관련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 범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예. 김길수 도주 계획과 조력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렇게 도주를 계속해서 해왔던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좀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계획이라든지 조력자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도주를 계획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일단 숟가락 손잡이를 일부러 또 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조력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일단 뭐 여성 지인으로 알려진 그 사람과 그리고 친동생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형법상 친족의 경우에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여성 지인에 대해서만 일단 입건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일단 이 경찰은 오늘 새벽 4시쯤에 김길수를 서울 구치소에 넘겼습니다. 자, 근데 왜 더 긴 시간을 조사하지 않고 구치소로 넘긴 거라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주를 한 도주죄 피의자 같은 경우는 다시 이 구치소로 입감을 시켜야 됩니다. 72시간 안에. 네. 그래서 일단은 기초 조사를 마치고 형의 그 집행 및 수용자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동을 시킨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조사를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길수가 처음에 구속이 됐던 저희가 이제 도주를 했기 때문에 과거를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안 하고 계셔서 그런데 네네. 이미 특수강도로 구속이 돼 있고 구속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도주죄로는 추가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구치소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일단 김길수는 지금 특수강도 혐의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도주죄 혐의까지 받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에서도 예. 당연히 강력한 처분, 그러니까 더 감시가 강화될 것이고 어쩌면 독거실에 지금 들어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구치소에서 처분을 받는 것 이것보다는 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그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보면 이것도 궁금해지는 게 네. 김길수에게 돈을 준 30대 여성 또 친동생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준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범인이 도주를 했는데 그 도주를 도운 경우는 이제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둘 다 범인 도피죄에 해당은 되지만 일단 여자친구는 처벌을 받고 결론적으로 친동생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제 범인 도피죄 친족 간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아들이 무언가 사고를 치고 왔는데 엄마가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가족들이 범인을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고 예. 동생 같은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데 이제 문제는 과연 그냥 도운 게 그냥 도주를 했다고 구치소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전화해서 우발적으로 도운 것인지 사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히 이제 김길수가 검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교정당군 직원들 초동대처 미흡했다 이 지적은 계속 일어날 것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계속해서 일단 김길수 검거가 먼저기 때문에 검거 이후에 이 경위를 파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예. 이제 김길수가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 교정당국에서 이 부분을 지금 신고가 늦은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김길수가 6시 20분 정도에 도주를 했는데 예. 실제 신고는 7시 20분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 과정 동안에 언제 사건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경위가 이제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